50대에 모든 걸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뮌헨의 한 공사장. 망치를 든 한국인 남자가 바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박기태, 54세. 한국에서 직원의 배신으로 회사가 무너지고 결혼도 파경난 남자. 택배 일을 알아보려던 그가 지금은 독일에서 1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그를 이곳으로 불러준 건 20년 지기 친구 김용남. 그리고 그들이 가진 단 하나의 기술, 온돌이었습니다. 차가운 독일 땅에서 따뜻한 한국의 온돌이 기적을 만들어낸 이야기.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50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38배 김용남은 한국에서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큼 안정된 삶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한 회사에서 묵묵히 15년을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 에너지관리청에서 스카웃 제안이 날아들었다. 에너지 강국 독일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과 친척들은 기뻐하셨다. 아들이 유럽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에 얼마나 뿌듯해하셨는지 모른다. 용남 역시 가슴이 벅찼다. 새로운 도전, 더 넓은 세계. 그렇게 3년 전 그는 뮌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공항에서 손을 흔드시던 어머니의 떨리는 미소가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독일의 현실은 상상과 달랐다. 깔끔한 도시, 체계적인 시스템, 고효율이라는 라디에이터 난방.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용남의 몸은 적응하지 못했다. 라디에이터가 열심히 돌아가는데도 바닥은 얼음장이었다. 발이 시려서 밤마다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잠들어야 했다. 아침이면 온몸이 뻐근하고 허리가 뻣뻣했다. 이게 에너지 강국의 난방이라고. 용남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한국에서 살던 작은 전세방이 자꾸 떠올랐다. 맨발로 집안을 돌아다니던 그 따뜻함.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개운하던 그 느낌. 바닥에 누우면 허리가 풀리던 그 포근함. 독일에서는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그 감각을 느낄 수 없었다. 회사 동료들은 적응하면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3번의 겨울을 보내도 몸은 적응하지 못했다. 첫 겨울이 지나가고 2번째 겨울도 버텼다. 하지만 3번째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날 용남은 결심했다. 더는 못 참겠어. 여기서 한국식으로 살아보자. 그는 한국에 있는 절친 박기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군 복무 시절부터 20년을 함께한 친구. 온돌과 보일러 설비를 다루는 기술자였다. 기태는 한국에서 작은 설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기태야, 독일까지 온돌 자재 좀 보내줄 수 있어? 미쳤냐? 독일에 온돌을 깔겠다고. 진심이야. 이대로는 못 살겠어. 밤마다 추워서 잠을 설쳐.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다. 기태는 의아해했지만 친구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20년 우정이 만들어낸 신뢰였다. 알았어. 내가 직접 자재 골라서 보내줄게. 근데 시공은 내가 직접 해야 해. 몇 주 후, 온돌 시스템 자재가 독일에 도착했다. 용남은 유튜브를 보며 독학으로 공부했다. 주말마다 집 한 켠을 조금씩 뜯어냈다. 이웃들은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다. 저 동양인이 또 뭘 하는 거지? 석 달간의 주말 공사 끝에 드디어 완성되었다. 손은 부르트고 허리는 아팠지만 용남은 떨리는 마음으로 보일러 스위치를 눌렀다. 2시간 후 용남은 양말을 벗고 조심스럽게 바닥에 발을 디뎠다. 그 순간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뜨끈한 온기. 3년 만에 느껴보는 집의 따뜻함이었다. 용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 겨울
용남은 혼자만의 비밀을 품었다. 독일 뮌헨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집.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온돌방에서의 첫 겨울을 보낸 용남은 달라져 있었다. 회사에서도 표정이 밝아졌고 동료들은 그 변화를 알아챘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선배가 용남을 조심스럽게 불렀다. 용남, 혹시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용남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다. 38, 이국 땅에서의 연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선배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단 한 번만 만나기로 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엘레나였다. 35의 독일 여성. 이혼 후 어린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었다. 첫 만남은 어색했다. 엘레나는 실용적이고 냉철해 보였다. 감정 표현도 절제되어 있었다. 용남은 역시 문화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엘레나의 딸 이야기가 나왔다. 8살 소피. 엘레나가 딸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그녀의 차갑던 눈빛이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소피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겨울에 담요 덮고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 말에 용남의 가슴이 뛰었다. 문득 한국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말이 떠올랐다. 따뜻한 집에서 자란 아이는 마음도 따뜻하단다. 용남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집이 따뜻한가요? 엘레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독일 집이 다 그렇죠. 라디에이터 켜도 바닥은 차가워요. 소피가 자주 감기에 걸려서 걱정이에요. 그 순간 용남은 결심했다. 이 사람과 이 아이에게 따뜻함을 주고 싶다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문화의 차이도 언어의 벽도 있었지만 용남의 성실함과 진심이 엘레나의 마음을 조금씩 열었다. 소피도 용남을 좋아했다. 이 아저씨는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요라고 엘레나에게 말할 정도였다.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다. 엘레나와 소피가 용남의 집으로 들어온 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피가 소리쳤다. 엄마, 여기 바닥이 뜨거워. 소피는 신발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집안을 뛰어다녔다. 엘레나는 놀란 표정으로 용남을 바라봤다. 이게 당신이 말했던 한국식 난방 온돌이에요. 소피가 이제 감기 안 걸릴 거예요. 엘레나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며 추운 집에서 떨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이 남자는 자신의 말 한마디를 기억하고 딸을 위해 이런 집을 준비했던 것이다. 결혼 2달 후 엘레나의 부모님이 집들이를 왔다. 장인 헬무트와 장모 그레타. 60대 중반의 전형적인 독일 부부였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봤다. 라디에이터가 안 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장모 그레타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헬무트, 이것 좀 느껴봐. 온천 같아. 평소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그레타였다. 차가운 바닥 때문에 집에서도 항상 실내화를 신고 다녔는데 이 집은 달랐다. 발끝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 무릎까지 퍼지는 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다. 창밖은 영하 5도. 식사를 마친 후 용남이 냉동고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고급 아이스크림이었다. 이 날씨에 아이스크림. 장인 헬무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독일 사람들은 여름에나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겨울에 차가운 것을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용남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이스크림은요,
원래 밖이 추운 날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서 먹는 게 제 맛이에요. 한국에선 그게 겨울 최고의 디저트였거든요.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던 가족들. 하지만 호기심에 하나씩 받아들었다. 온돌방 바닥에 둘러앉아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모두의 표정이 바뀌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데 발밑에서는 뜨끈한 온기가 올라온다. 이 묘한 대비가 만들어내는 행복감. 소피가 제일 먼저 엄지를 들었다. 완전 최고예요. 장모 그레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계속 감탄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차가운 게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니. 그날 이후 장인과 장모는 기회만 나면 이 집을 찾았다. 처음엔 주말에 하루 놀러 오던 것이 점점 2박 3일로, 그러다 일주일씩 머물게 됐다. 용남은 몰랐다. 이 작은 아이스크림 한 개가 앞으로 얼마나 큰 변화의 씨앗이 될지. 시간이 흐르면서 장인과 장모의 방문 횟수가 부쩍 늘어났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이제는 일주일에 사나흘은 용남의 집에서 지냈다. 엘레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용남에게 말했다. 미안해요. 부모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 하지만 용남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다. 사실 장인과 장모가 싫어서가 아니었다.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었다. 다만 그들이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궁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용남은 우연히 장모 그레타가 장인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여보, 이상한데. 이 집에만 오면 밤에 무릎이 덜 아파. 장인 헬무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우리 집에 있으면 새벽마다 허리 때문에 깨는데 여기선 아침까지 푹 자게 돼. 용남은 그제야 깨달았다. 온돌이 단순히 따뜻한 게 아니라 두 어르신의 몸을 치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평생 차가운 바닥에서 살아온 독일 노인들에게 온돌의 복사열이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용남이 난방비 고지서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다. 장인 헬무트가 옆에서 슬쩍 들여다봤다. 이게 한 달 난방비야? 네, 아버님. 헬무트의 눈이 커졌다. 우리 집 라디에이터 돌릴 때보다 오히려 싸잖아. 집은 더 따뜻한데? 용남은 미소 지었다. 온돌은 효율이 좋거든요. 한번 데워지면 오래 유지되니까요.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중이었다. 갑자기 장모 그레타가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다. 용남, 엘레나. 우리 제안이 하나 있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진지해졌다. 엘레나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제안이요, 엄마? 그레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소피만 할머니가 여기 사는 거예요? 좋아요. 라며 좋아했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헬무트가 부연 설명을 했다. 우리 집은 비워두고 여기서 지내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나이 들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거든. 그런데 이 집에만 오면 몸이 편해. 이게 욕심인 건 아는데. 용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인과 장모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갓 결혼한 부부에게 처가 식구와의 동거는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엘레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엄마. 우리도 신혼이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레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가 너무 성급했구나. 미안해. 그날 밤 장인과 장모가 돌아간 후 용남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엘레나도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미안해요. 부모님이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용남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두 분이 정말 힘드신가 봐요. 사실 용남의 마음도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두 분의 마음이 이해가 됐다. 자신도 3년간 추위에 시달리다 온돌을 깔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 60대 노인들이 평생 차가운 집에서 살아왔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다음 날 일요일, 용남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통장이 있었다. 독일에 온 뒤로도 한 푼, 두 푼 모은 돈.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거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돈이었다. 이 돈으로 집을 하나 더 사거나 아니면 용남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장인과 장모 댁에 온돌을 깔아드리는 것. 그러면 두 분도 자기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자재비, 운송비, 시공비까지 합치면 적금을 깨야 했다. 용남은 통장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때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문득 2주 전 장모가 온돌방 바닥에 누워 중얼거리던 말이 떠올랐다. 이렇게 편한 게 우리 집에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을 할 때 장모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평생 냉기에 시달린 사람의 눈빛이었다. 용남은 천천히 통장을 덮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 있는 박기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기태야, 전화 좀 할 수 있어?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다음 날 월요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저녁이었다. 용남은 기태와 통화를 했다. 기태야, 독일에 한번 와줄 수 있어? 공사 하나 맡기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기태의 목소리가 들렸다. 독일까지? 무슨 공사인데? 처가댁에. 온돌 깔아드리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기태가 물었다. 용남아, 너 돈은 있어? 용남은 통장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적금 깨면 돼. 이 돈. 이럴 때 쓰라고 모은 거 아니겠어? 전화기 너머로 기태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한숨에는 친구를 이해하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알았어. 도면 보내봐. 내가 검토해 볼게. 용남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부모님은 내가 모시지 못하는데 처가 부모님이라도 편하게 해드리자. 일주일 후 용남은 기태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도면을 검토했고 견적도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전화 통화를 하자고 했다. 용남은 점심시간에 조용한 곳을 찾아 기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태야, 도면 봤어? 응, 봤어. 기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기운이 없었다. 용남이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한참의 침묵 끝에 기태가 입을 열었다. 용남아, 사실 나 요즘 좀 힘들어. 무슨 일인데? 기태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년 전부터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것. 믿었던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렸고 그 직원이 같은 업종으로 독립하면서 거래처까지 빼앗아갔다는 것. 소송을 했지만 돈도 시간도 다 날렸다는 것. 한때는 직원 15명까지 뒀었어. 근데 지금은 나 혼자야. 일감도 끊겼고 용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지금은 빚은 다 갚았어. 근데 회사는 거의 문 닫은 거나 마찬가지야. 솔직히 말하면 용남아. 요즘 택배 일이라도 알아볼까 고민 중이었어.
전화기를 쥔 용남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박기태. 20년 지기 친구이자 온돌 분야에서는 장인이라 불리던 사람. 그가 택배 일을 알아본다니. 결혼은 어떻게 됐어? 기태가 쓴웃음을 지었다. 이혼했어. 작년에. 아내가 견디다 못해 나갔지. 나도 이해해. 남편이 이 꼴이니. 용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은 독일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동안 친구는 한국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기태야. 응. 독일로 와. 뭐? 용남은 단호하게 말했다. 처가댁 온돌 공사. 내가 직접 와서 해줘. 공사비는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용남은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다. 여기 한번 와봐. 독일에서 온돌이 얼마나 필요한지, 내 기술이 얼마나 소중한지 직접 보고 느껴봐. 기태는 망설였다. 용남아, 고맙긴 한데 해외 출장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 비행기 값은 내가 낼게. 숙소도 우리 집에 있으면 돼. 그리고 공사 끝나고 마음에 들면 여기 좀 더 있어봐. 일거리 만들어줄게. 진심이야? 20년 친구한테 거짓말하겠어? 기태야, 나 혼자 온돌 깔 때 내가 도와줬잖아.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전화기 너머로 기태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한참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고맙다, 용남아. 2주 후 기태가 독일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만난 기태는 용남이 기억하는 모습과 달랐다. 머리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겨우 50대 초반인데 60대처럼 보였다. 많이 힘들었구나. 용남이 짐을 들어주며 말했다. 기태는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이 무너지면 얼굴에 다 나오나 봐.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기태는 창밖에 민hen 거리를 멍하니 바라봤다.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차량들, 오래된 건물들. 모든 게 한국과 달랐다. 여기서 어떻게 살았어? 처음엔 나도 힘들었어. 특히 추위가. 그래서 온돌 깔았잖아.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 순간 기태의 표정이 바뀌었다. 이거 내가 보낸 자재로 깔았구나. 응. 내 덕분에 3년을 버텼어. 기태는 바닥을 손으로 만져봤다. 온기가 고르게 퍼져 있었다. 시공도 깔끔했다. 용남아, 너 혼자 이거 깔았어? 유튜브 보면서 배웠지. 내가 예전에 알려준 것도 있고. 기태는 코끝이 찡해졌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 그 기술이 멀리 독일까지 와서 친구를 살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다음 날, 용남은 기태를 데리고 처가댁으로 갔다. 장인과 장모는 한국에서 온 기술자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기태는 집 구석구석을 살펴봤다. 40년 된 석조 건물. 바닥은 차갑고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이 집에서 겨울을 나셨다고요? 장모 그레타가 고개를 끄덕였다. 40년을 살았어요. 처음엔 젊어서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서 힘들더라고요. 기태는 바닥에 손을 얹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한국에서도 이런 집은 보기 힘들었다. 이 집에 온돌을 깔면 기태의 머릿속에 설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장인으로서의 자존심, 기술자로서의 사명감. 그것이 2년 만에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기태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에 제대로 된 온돌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용남의 집 온돌방에 누워있던 기태가 중얼거렸다. 용남아, 고맙다.
내가 나 살렸어. 무슨 소리야? 우린 친구잖아. 기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국에서는 끝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자신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 독일에는 온도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자. 기태의 눈빛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다. 50대 중반 모든 걸 잃고 바닥까지 내려갔던 남자. 그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부터 기태의 공사가 시작됐다. 장인 헬무트의 집은 40년 된 석조 건물이었다. 바닥을 뜯어내자 오래된 돌과 시멘트가 드러났다. 기태는 조심스럽게 작업했다. 한국에서 수백 번 해본 일이지만 이곳은 달랐다. 건물 구조도, 기후도, 자재도 모두 달랐다. 이 집은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겠어. 기태는 밤마다 도면을 수정했다. 독일의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도록 단열을 2배로 강화했다. 파이프 간격도 한국보다 촘촘하게 배치했다. 용남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기태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내 마지막 작품일 수도 있어. 제대로 해야지. 공사가 시작되자 이웃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다. 동양인 2명이 바닥을 몽땅 뜯어내고 이상한 파이프를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모습이 신기했던 것이다. 저게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난방 시스템인가 봐. 동양에서는 저렇게 하나? 이웃 중 한 명인 마르쿠스가 다가와 물었다. 혹시 저게 바닥 난방인가요? 기태가 고개를 들었다. 네, 맞습니다. 한국식 온돌이라고 하죠. 오,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독일 집에도 가능한가요? 보시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마르쿠스는 신기한 듯 공사 현장을 구경했다. 그의 아내 아냐도 함께 왔다. 아냐는 평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었다. 이거 하면 정말 따뜻해요? 용남이 대답했다. 제 집에 와보실래요? 직접 느껴보시면 알 거예요. 그날 저녁 마르쿠스 부부가 용남의 집을 방문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냐의 표정이 바뀌었다. 어머. 그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았다.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 그것이 발목을, 종아리를, 무릎을 타고 올라갔다. 이게 온돌이에요? 아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바닥에 손을 짚고 눈을 감았다. 평생 차가운 바닥에서 살았던 그녀에게 이 따뜻함은 기적 같았다. 저희 집에도 이걸 깔 수 있을까요? 마르쿠스가 간절하게 물었다. 기태는 명함을 건넸다. 공사 끝나면 연락 주세요. 상담해 드릴게요. 3주간의 공사 끝에 드디어 장인댁의 온돌이 완성됐다. 기태는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보일러 스위치를 켰다.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2시간 후 온도가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 장인 헬무트와 장모 그레타가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다. 40년을 살던 집이지만 처음 들어오는 것처럼 긴장된 표이었다. 신발을 벗어보세요. 기태가 말했다. 헬무트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디뎠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그레타. 이게. 그레타도 신발을 벗었다. 발바닥에 닿는 뜨끈한 온기. 4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바닥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에 손을 짚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살 것 같아. 정말 살 것 같아. 헬무트도 옆에 앉았다.
두 노인은 한참 동안 바닥의 온기를 느끼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용남과 기태도 엘레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저 두 분의 행복한 표정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저녁 그레타는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웃들을 초대한 것이다. 마르쿠스 부부를 비롯해 동네 주민 7가족이 모였다. 오늘은 우리 집 새 난방 시스템 축하 파티예요. 그레타가 밝게 말했다.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하나같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헬무트, 이 집이 내 집 맞아? 왜 이렇게 따뜻해? 라디에이터도 안 보이는데? 헬무트는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바닥에 온도를 깔았어. 한국식 난방이지. 그레타는 냉동고에서 고급 아이스크림을 여러 개 꺼내왔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 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 12월인데요. 용남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게 최고의 디저트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아이스크림을 받아들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온돌방 바닥에 둘러앉았다. 창밖으로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첫 입을 베어 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게 무슨... 와, 정말 신기해요.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데 발밑에서는 뜨끈한 온기가 올라온다. 이 묘한 대비가 만들어내는 행복감.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탄했다. 마르쿠스의 아들 10살 루카스가 소리쳤다. 엄마, 이거 완전 최고예요. 겨울에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아냐가 웃으며 말했다. 이상한데. 차가운 걸 먹는데 몸이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날 밤, 이웃들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집으로 가면서도 계속 온돌 이야기를 했다. 우리 집에도 깔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나 내일 당장 상담 신청할 거야. 다음 날 아침, 기태의 휴대폰에 전화가 빗발쳤다. 어제 파티에 왔던 이웃들이었다. 모두 온돌 설치 상담을 원했다. 기태 씨, 우리 집도 가능할까요? 견적 좀 내주실 수 있어요? 언제쯤 시작할 수 있어요? 기태는 전화를 받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국에서는 2년 동안 전화 한 통 안 울리던 휴대폰이 독일에서는 하루 만에 1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다. 용남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봤지? 내 기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 기태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나 아직 끝난 게 아니었구나. 그날 저녁 기태는 용남의 집 온돌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희망이었다. 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희망이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50이 넘었어도 아직 늦지 않았어.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기태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처가댁 공사 이후 기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휴대폰이 울렸다. 상담 요청, 견적 문의, 공사 일정 확인. 한국에서 2년간 받았던 전화보다 독일에서 일주일 동안 받은 전화가 더 많았다. 용남아, 이거 진짜야? 꿈 아니지? 기태는 매일 아침 스케줄표를 확인하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용남은 웃으며 대답했다. 현실이야. 내 기술이 필요한 곳에 온 거지. 첫 번째 고객은 마르쿠스 부부였다. 기태는 그들의 집을 방문해 구조를 살폈다. 60년 된 오래된 집이었지만 온도를 깔기에 나쁘지 않은 구조였다.
2주면 끝낼 수 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빨리? 아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기태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제가 이 일 30년 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공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기태 혼자서는 작업 속도가 느렸다. 한국에서는 팀원들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혼자였다. 용남이 회사에 휴가를 냈다. 내가 도와줄게. 용남아, 넌 회사 다니잖아. 2주 정도는 괜찮아.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보조할게. 두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일했다. 기태가 기술을 담당하고 용남이 보조와 자재 운반을 맡았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두 사람을 보며 마르쿠스가 감탄했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처음 봐요. 2주 후 공사가 완성됐다. 스위치를 켜고 몇 시간 후 아냐가 맨발로 바닥을 밟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간 고생한 허리가 이렇게 편할 수가. 그날 밤 아냐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오늘 처음으로 진통제 안 먹었어. 마르쿠스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동네 카페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온돌 이야기를 했다. 우리 집 바닥 난방 해봤는데 완전 인생이 바뀌었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특히 50대, 60대 중장년층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관절염, 허리 통증, 냉증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에게 온돌은 기적 같은 해결책이었다. 한 달 후 기태의 공사 대기 명단에는 20가구가 넘게 올라와 있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이었다. 용남아, 어떡하지? 이 많은 일을 혼자 다 할 수가 없어. 용남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우리 집에서 살아. 방 하나 비워줄게. 그리고 사무실이 필요하면 작은 공간 하나 알아볼게. 용남아. 됐어. 우린 친구잖아. 그리고 엘레나도 찬성했어. 내가 있으면 든든하대. 기태는 코끝이 찡해졌다. 한국에서 모든 걸 잃고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친구는 집까지 내어주고 있었다. 고맙다. 진심으로. 고맙다. 기태는 용남의 집 작은 방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용남의 집을 한국 아파트 스타일로 완전히 리모델링 해주기로 했다. 이건 내가 할게. 내가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기태는 주말마다 용남의 집을 손봤다. 현관에 신발장을 만들고 거실에 붙박이장을 설치했다. 주방 동선도 한국식으로 바꿨다. 작은 다용도실도 만들었다. 한 달 후 리모델링이 끝났다. 집에 들어선 엘레나가 감탄했다. 와, 이게 우리 집이에요? 장인과 장모가 방문했을 때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긴 독일인데 왜 한국 같지? 장모 그레타가 주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동선 정말 편해요. 요리하기 딱 좋게 만들어졌네요. 장인 헬무트도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은 집을 사람 중심으로 만드는구나. 그날 이후 용남의 집은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온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집을 보고 모두 놀랐다. 이 집 구조 정말 독특하네요. 이렇게 따뜻하고 편한 집은 처음이에요. 기태는 매일 공구를 들고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녔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날들. 하지만 기태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용남아, 나 요즘 너무 행복해. 그래? 그렇게 힘든데? 응. 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나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어느 날 저녁 기태는 온돌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 진짜 끝났다고 생각했어. 50 넘어서 이혼하고 사업 망하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줄 알았어. 용남이 옆에 누워 대답했다. 근데 일어섰잖아. 응. 내 덕분에. 아니야. 내 기술 덕분이야. 나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기태는 눈을 감았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감사함이었다. 삶에 대한, 친구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기술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용남아. 응? 나 여기서 제대로 해볼게. 한국에서 못다 이룬 꿈. 여기서 이뤄볼게. 용남은 미소 지었다. 그래. 5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아버지도 50 넘어서 제일 일 잘하셨어.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봄이 피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기태는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K-온돌- 한국의 따뜻함을 독일에. 그날 상담을 받으러 온 독일 노부부가 기태에게 물었다. 우리 같은 늙은이 집에도 할 수 있나요? 기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저도 50 넘어서 여기서 새로 시작했는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그날 기태의 스케줄표에 또 하나의 이름이 추가됐다. 기태는 스케줄표를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의 이막이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기태의 사무실이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다. 공사 대기 명단은 50 가구를 넘어섰다. 기태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현지에서 2명의 독일 청년을 고용해 함께 일하고 있었다. 기태 씨, 다음 주 공사 일정 확인했어요. 고마워, 슈테판. 자재는 제때 도착할 거야. 한국에서는 직원들의 배신으로 무너졌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젊은 직원들은 기태의 기술을 존경했고 열심히 배우려 했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짙은 갈색 머리의 독일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온돌 상담받으러 왔는데요. 기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여성은 세르피나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사무실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작은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겨울만 되면 손님이 뚝 떨어져요. 난방비는 엄청 나오는데 손님들은 방이 춥다고 불평하고요. 기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모텔 전체에 온도를 깔고 싶으신 건가요? 네. 가능할까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기태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10개 객실의 온도를 깔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었다. 세르피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역시 너무 비싸네요. 잠깐만요. 기태가 다시 계산했다. 그리고 제안을 했다. 이렇게 하시죠. 우선 3개 방만 온돌 객실로 만들어요. 손님 반응 보시고 괜찮으면 나머지도 하는 거예요. 세르피나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단계적으로 하면 부담도 덜하고요. 그날부터 기태와 세르피나는 자주 만났다. 모텔 구조를 살피고 도면을 수정하고 자재를 선정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계획을 짜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밤 세르피나가 커피를 가져왔다. 기태 씨, 쉬면서 마셔요. 고맙습니다. 둘은 잠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다. 세르피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태 씨는
왜 독일까지 오셨어요? 기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한국에서 사업 망했어요. 직원한테 배신당하고 결혼도 파경났고요. 그래서 친구가 불러줬죠. 여기서 다시 시작하라고. 세르피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모텔을 하자고 해서 대출받아 시작했는데 3년 전에 다른 여자 만나서 떠났어요. 빚만 남기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각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죠. 기태가 말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하니까요. 세르피나가 미소 지었다.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한 달 후, 세르피나의 모텔에 3개의 온돌 객실이 완성됐다. 기태는 특별히 신경 써서 작업했다. 단순히 따뜻한 방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온돌은요, 그냥 바닥에 열 넣는 게 아닙니다. 기태가 세르피나에게 설명했다. 사람이 눕고 땀 흘리고 쉬고 기운 차리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온도, 습도, 공기 순환. 모든 게 중요합니다. 세르피나는 기태의 열정에 감동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공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좋은 공간을 만들려는 장인의 마음이 느껴졌다. 첫 손님은 60대 독일 부부였다. 온돌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부인이 감탄했다. 여보, 이 방. 뭔가 다른데.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는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바뀌었다. 이게 온돌. 그날 밤 부부는 평생 경험하지 못한 숙면을 취했다.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하면서 부인이 말했다. 여기 호텔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네요. 밤새 허리가 안 아팠어요. 리뷰는 순식간에 퍼졌다. SNS에, 여행 사이트에, 입소문으로. 독일에서 경험하는 한국식 온돌 호텔이라는 제목의 글들이 올라왔다. 한 달 후, 세르피나가 기태를 다시 찾아왔다. 기태 씨, 나머지 방도 다 해주세요. 그리고 제안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제안이죠? 지하에 작은 공간이 있어요. 거긴 찜질방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기태의 눈이 반짝였다. 찜질방요? 네. 한국 드라마에서 봤어요.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서 쉬는 거. 멋있더라고요. 기태는 고민했다. 찜질방은 온돌보다 훨씬 복잡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해보죠. 제대로 된 한국식 찜질방 만들어 드릴게요. 2달간의 공사 끝에 모텔 지하에 작은 찜질방이 완성됐다.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까지. 규모는 작았지만 한국의 찜질방과 똑같았다. 오픈날 첫 손님으로 용남과 엘레나가 왔다. 와, 기태야, 이거 진짜 한국 찜질방이잖아. 용남이 감탄했다. 엘레나도 신기한 듯 둘러봤다. 이게 찜질방이에요? 신기하네요. 그날 네 사람은 함께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땀을 흘리고 얼음방에서 식히고 다시 황토방에 누웠다. 세르피나가 특별히 준비한 식혜와 삶은 계란도 나왔다. 완벽해. 용남이 바닥에 누워 중얼거렸다. 독일에서 찜질방을 경험할 줄이야. 밤이 깊어갈 무렵 기태와 세르피나는 찜질방 밖 복도에 앉아 있었다.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기태 씨. 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모텔이 다시 살아났어요. 기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세르피나 씨가 결단을 내려주신 거죠. 세르피나가 기태의 손을 잡았다. 기태 씨. 한국에서 결혼 파경 났다고 했죠?
네. 저도 이혼했어요. 혼자 모텔 운영하면서 외로웠어요. 기태는 세르피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희 다시 시작해 볼래요? 인생을요. 기태의 가슴이 뛰었다. 50대 중반 모든 걸 잃고 바닥에서 기어올랐던 남자. 그에게 다시 사랑이 찾아온 것이다. 세르피나. 이번 바닥은요. 세르피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평생 안 뜯어내는 걸로 해요. 기태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네. 이번엔 제대로 깔게요. 평생 가는 온돌로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봄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온돌 호텔과 찜질방의 성공 이후 기태의 이름은 독일 현지 교민 사회를 넘어 독일 주류 사회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다. SNS에 올라온 후기들, 독일 여행 블로거들의 방문기, 건강 관련 방송의 취재까지. 한국식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기태의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독일의 중견 건설사 대표 요한 슈미트였다. 기태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우리가 뮌헨 외곽에 새 주거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100세대 규모죠. 그런데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죠? 요한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전 세대에 당신의 온돌 시스템을 넣고 싶습니다. K-온돌 빌라로 브랜딩해서요. 기태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100세대. 지금까지 해온 개인주택공사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다. 하지만 저는 작은 업체입니다. 그런 큰 프로젝트를. 요한이 손을 저었다. 규모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자재, 인력, 모든 걸 지원할게요. 당신은 기술 감독과 품질 관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태는 망설였다. 한국에서 사업이 무너진 것도 규모를 키우다가였다.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용남의 집에서 기태는 고민을 털어놨다. 용남아, 어떻게 생각해? 100세대라니. 너무 큰 거 아냐? 용남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기태야, 한국에서 실패한 건 사람을 잘못 믿어서였잖아. 기술이 문제가 아니었어. 여기서는 달라. 내가 직접 감독하고 품질 관리하면 돼. 하지만, 그리고 생각해봐. 100세대면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내 온돌에서 살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매일 따뜻함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 거라고. 기태의 눈빛이 흔들렸다. 50대 중반에 다시 일어선 너잖아.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우리 세대에게 보여주자고. 50, 60도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일주일 후 기태는 요한과 계약서에 사인했다. 하지만 조건을 하나 달았다. 모델하우스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3개월간 테스트를 거친 후에 본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개월이요?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기태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요한은 기태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하시죠. 모델하우스 공사가 시작됐다. 기태는 매일 현장에 나갔다. 독일 직원들을 교육하고 직접 시공을 감독했다. 세르피나도 주말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현장을 찾았다. 오늘은 김치찌개 만들어 왔어요. 힘내세요. 기태는 감동했다. 한국에서 전 부인은 한 번도 현장에 도시락을 가져온 적이 없었다. 하지만 세르피나는 달랐다.
그녀는 기태의 일을 이해하고 함께 응원했다. 2달 후 모델하우스가 완성됐다. 하지만 요한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기태 씨, 솔직히 걱정됩니다. 독일 사람들이 바닥난방 때문에 새 집을 살까요? 기태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한번 경험해보면 압니다. 직접 체험 행사를 열어보시죠. 모델하우스 오픈날, 기태의 제안으로 특별 이벤트가 열렸다. 겨울 온돌 체험 앤드 아이스크림 파티. 독일 사람들에게는 낯선 하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조합이었다. 오후 2시, 첫 방문객들이 도착했다. 대부분 50대, 60대 부부들이었다. 그들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모델하우스에 들어섰다. 또 새로운 마케팅 수법이겠지. 바닥난방이 뭐가 특별하다고. 하지만 신발을 벗고 거실 바닥을 밟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어머, 이게. 한 60대 여성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바닥에 손을 짚고 눈을 감았다. 30초, 1분, 2분.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성이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 20년간 무릎 때문에 고생했어요. 진통제 없이는 못 살았죠. 그런데 이 바닥. 정말 다르네요. 그녀의 남편도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여기 분양받자. 그날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50가구 중 30가구가 현장에서 계약금을 냈다. 요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기태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따뜻함을 원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요. 그날 저녁 특별 게스트로 용남과 엘레나, 장인과 장모도 참석했다. 장모 그레타가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다. 저희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바닥난방이 뭐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무릎도 허리도 훨씬 편해졌거든요. 한 70대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저 같은 노인네 집에도 할 수 있나요? 기태가 앞으로 나섰다. 물론입니다. 저도 50 넘어서 여기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기태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저는 한국에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업도 가정도. 50대 중반에 빈손으로 독일에 왔죠. 하지만 제 기술, 제 손, 제가 평생 배운 것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50, 60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 사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 우리가 겪은 경험, 우리가 가진 기술. 그게 다 자산입니다. 기태는 주위를 둘러봤다. 이 건물을 보세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50 넘어서 외국 땅에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여러 사람의 눈가가 붉어졌다. 특히 50대, 60대 남성들은 눈물을 훔쳤다. 행사가 끝나고 한 60대 남성이 기태에게 다가왔다. 저 최근에 명예퇴직했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용기가 났습니다. 기태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힘내세요. 우리 세대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날 밤 용남의 집 온돌방에서 기태, 용남, 세르피나가 둘러앉았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다. 용남아, 내가 3년 전에 나 안 불렀으면 됐어.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세르피나가 아이스크림을 꺼내왔다. 자, 온돌방에서 먹는 최고의 디저트예요. 세 사람은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받았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입안에서 녹아내렸다. 발밑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올라왔다. 완벽해. 용남이 중얼거렸다. 기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년 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지만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늦게 피는 봄도 한번 피면 더 오래 간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그로부터 2년 후. K-온돌 빌라는 독일에서 가장 성공한 주거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00세대 전체가 입주를 마쳤고 대기자 명단에는 200가구가 넘게 이름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기태의 회사는 이제 직원 2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독일 청년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에서 건너온 50대, 60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조기 퇴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해 좌절했던 사람들. 기태는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형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50 넘었는데. 물론이죠. 저도 54세에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이제 52세시잖아요. 아직 젊으세요. 어느 토요일 오후 기태와 세르피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용남이 주례를 맡았고 엘레나와 소피가 꽃을 뿌렸습니다. 신랑 박기태 씨는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네. 기태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50대 중반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식장 바닥에도 물론 온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신발을 벗고 따뜻한 바닥에 앉아 축하했습니다. 한국식과 독일식이 섞인 그러나 완벽하게 조화로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로 나온 것은 역시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온돌방에서 먹는 최고의 디저트. 사람들이 웃으며 외쳤습니다. 이제는 독일 사람들도 아는 문장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용남과 기태는 세르피나의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민헨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용남아. 응? 내가. 정말 고맙다.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 내가 나 안 불렀으면 난 아마 택배차에 실려 다니고 있었을 거야. 아니면 더 나쁜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 용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어디서든 일어섰을 거야. 나는 그냥 조금 일찍 손 내민 것뿐이야. 그래도 기태가 용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친구야, 고맙다. 진심으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기태야. 응? 우리 아버지 세대 보면 60 넘어서도 일하시잖아. 우리도 그렇게 살자. 70까지, 아니 80까지. 기태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세대는 오래 산다잖아. 그럼 오래 일해야지. 온돌도 오래 가잖아. 한번 제대로 깔면. 맞아. 우리 인생도 그렇게 깔자. 한번 제대로. 두 사람은 주먹을 마주쳤습니다. 그날 밤 용남은 한국의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부모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아, 기태 결혼식 잘 끝났니? 네, 아버지.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가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뭔데요, 엄마? 너희 둘.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너 키울 때 그냥 따뜻한 집에서 자라라고 온돌 켜줬을 뿐인데. 내가 그걸 기억해서 멀리 독일까지 가서 그 따뜻함을 나눠주고 있구나. 용남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사람의 몸은 기억한단다. 따뜻함을. 그리고 그 따뜻함은 나눌수록 커진단다.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깐 온돌이 몇 집이나 되니? 지금까지 한 200집 정도요. 200집이면 600명?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600명이 매일 내 덕분에 따뜻하게 자는구나. 아들아, 그게 바로 복이야. 내가 세상에 준 따뜻함이 다시 너한테 돌아올 거야. 전화를 끊고 용남은 온돌방 바닥에 누웠습니다. 4년 전 추위에 떨며 혼자 깔았던 이 온돌.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옆에서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시네요. 응. 우리 부모님은 말씀은 많지 않으시지만 항상 따뜻하셨어. 그 따뜻함을 당신이 물려받았네요. 용남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소피도 그렇게 키우자. 따뜻하게. 네. 따뜻하게. 다음 날 아침, 기태는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를 위해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테이블에는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에서 온 문의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태 씨, 프랑스에서 호텔 체인 하는 곳에서 연락 왔어요. 전 지점에 온도를 깔고 싶대요. 네덜란드 요양원에서도 문의 왔습니다. 노인들 건강에 좋다는 소문 듣고요. 기태는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이제 온돌은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좋아. 하나씩 차근차근 하자고. 우리 서두르지 말자. 네, 사장님. 사장님. 기태는 그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회사 문 닫을까 고민하던 사람이 이제는 20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장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세르피나가 도시락을 들고 사무실에 왔습니다. 자기야, 밥 먹어요. 고마워. 두 사람은 사무실 한쪽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참 먼 길 왔죠? 세르피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정말 멀리 왔어. 앞으로도 함께 갈 수 있죠? 기태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이번 바닥은 평생 안 뜯어내는 거잖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해 겨울, 용남과 기태는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4년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공항에 나온 부모님을 보는 순간 용남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들. 어머니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기태의 어머니도 나와 계셨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노모님. 아들이 독일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에 매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엄마. 기태야, 잘했다. 정말 잘했어. 노모님은 아들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은 함께 모였습니다. 용남의 부모님 댁. 물론 그 집에도 온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 다들 바닥에 둘러앉아요. 어머니가 음식을 차리셨습니다. 따뜻한 온돌방 바닥에 둘러앉아 가족들은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아, 독일에서도 이렇게 먹니? 네, 아버지. 우리 집도 이렇게 온돌 깔려 있어요. 기태의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기태야,
독일 사람들도 바닥에 앉아 먹어. 네, 어머니. 처음엔 어색해했는데 이제는 다들 좋아해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온돌 없이는 못 산대요. 식사 후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오, 역시 온돌방 아이스크림이지. 용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게 유명해졌어요. 이제는 독일 사람들도 겨울에 온돌방에서 아이스크림 먹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귀국 마지막 날, 용남과 기태는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겨울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용남아, 기억나? 우리 군대 때 여기서 면회 나와서 라면 먹었잖아. 그러게. 벌써 30년 전이네. 그때는 몰랐지. 우리가 독일까지 가서 온돌 깔게 될 줄. 용남이 웃었습니다. 인생 참 알 수 없어.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거 아니겠어? 맞아.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기태야. 응? 우리 70까지 일하기로 했잖아. 응.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집에 온돌을 깔 수 있을까? 기태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한 집에 평균 3명 산다고 치고 1년에 100집씩 하면 15년이면 1500집. 그럼 4500명. 4500명이 매일 우리가 깐 온돌에서 잠들겠네. 그러게.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용남아, 그거 알아? 뭔데? 우리 진짜 대단한 일 하고 있는 거야. 알아. 근데 말이야. 용남이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그냥 따뜻하고 싶었을 뿐이잖아. 맞아. 그냥 따뜻하고 싶었을 뿐. 두 사람은 한참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용남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년 전 나는 그냥 추워서 온돌을 깔았어. 그게 친구를 살렸고 수천 명의 삶을 바꿨어. 세상에는 이렇게 작은 것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구나. 옆에서 기태가 졸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4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용남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친구야. 내가 있어서. 2년 후. K-온돌은 이제 유럽 7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매년 1000개 이상의 가정에 온돌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태는 여전히 현장을 다니며 직접 품질을 확인합니다. 용남은 독일 에너지관리청에서 한국식 난방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유럽 전역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용남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용남 씨께.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사는 70세 할머니입니다. 작년에 당신 회사가 우리 집에 온돌을 깔아줬죠. 그 전까지 저는 매일 밤 관절염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잡니다. 당신이 준 이 따뜻함 덕분에 제 마지막 인생이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용남은 이메일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온돌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냥 따뜻하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 작은 바람이 수천 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발밑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 그것은 이제 한국을 넘어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따뜻함은 국경을 넘습니다. 3개월 후 독일 국영방송 카메라 앞에 선 박기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기태 씨, 한국에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기태는 잠시 카메라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3년 전만 해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50 넘어서 사업 망하고 이혼하고 빚 갚느라 모든 걸 다 잃었죠.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택배라도 해야 하나, 경비 일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매일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제 기술은, 제가 30년간 갈고 닦은 이 손은 이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기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 박힌 주름진 손. 그런데 친구가 저를 여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내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완공된 K-온돌 빌라를 비춥니다. 100세대. 그 안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한국의 50대, 60대 형님들, 누님들. 기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54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우리가 쌓아온 경험, 우리 손에 남아있는 기술. 그게 다 보물입니다. 화면이 전환됩니다. 온돌방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행복하게 웃는 독일 가족들. 따뜻한 바닥에 앉아 손주를 안고 있는 할머니.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 할아버지. 조금 늦게 피는 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봄은 기태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 피면 더 오래 갑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갑니다. 눈 내리는 독일 뮌헨의 거리. 하지만 K-온돌 빌라의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그 옆에는 작은 간판. K-온돌 마이너스 한국의 따뜻함을 세계에. 그리고 그 아래 손으로 쓴 작은 문구. 50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마이너스 박기태.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유명한 온돌방 아이스크림이 정말 그렇게 특별합니까? 기태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와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왜 한국 사람들이 겨울을 기다리는지. 왜 우리 세대가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은지. 당신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남은 그날 밤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독일까지 와서 온돌 하나 깔았던 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화면 너머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기억한 게 온돌만이 아니구나. 내가 기억한 건 따뜻함이었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 마음. 그게 결국 세상을 바꾼 거야. 용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그냥 추워서 깔았는데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시작이었어. 내 몸이 기억하는 따뜻함. 그걸 나누려고 한 거지. 아들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전화를 끊고 용남은 온돌방 바닥에 누웠습니다. 3년 전 눈물을 흘리며 혼자 깔았던 이 온돌. 그것이 친구를 살렸고 수백 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옆에 누운 엘레나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난 그냥 따뜻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래요. 그 작은 바람이 이 모든 걸 만들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하지만 이제 용남은 춥지 않습니다. 발밑에서 올라오는 따뜻함. 그것은 단순한 온돌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고향의 온기였고, 어머니의 온기였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지금 독일의 추운 겨울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의 도전에는 시기와 나이가 없습니다.
감동 캐비넷 작가 현아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